사랑하는 동아시아 사수강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2차 고사 이후에 진도를 전혀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마저 나가는 게 인지상정. 자, 교과서 154쪽. 자,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둘 다 여러분 독일이 일으킨 독일이 여러분 전범 국가로 1차 또 일어났고 2차도 일어났잖아요. 자, 1차는 여러분 독일이 뒤늦게 1871년에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통일하고 난 이후에 식민지를 좀 가지려고 세계를 둘러봐도 이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기존에 여러분 산업혁명 성공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나라 다 나눠먹고 없죠. 그 전 세계를 식민지로 다 나눠먹고. 그래서 독일도 후발조자로서 나도 좀 식민지 좀 갖자 하고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저항하고 또 있잖아요. 게르만족 슬라브족 같은 민족주의 갈등도 있고 해서 이런 게 여러 복합적으로 터진 그런 문제인데 이게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전 세계 대전으로 퍼진 게 1차 세계 대전입니다. 그래서 1814년부터 1818년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아까 독일과 그리고 누가 한 편이냐면 여러분 독일과 한민족인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여러분 헝가리랑 이중 제국이었거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오스만 제국 오늘날 튀르기에도 붙는데 독일 오스트리아만 적을게요. 얘네들이 누구랑 싸운다? 기존에 여러분 잘 나가는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은요 아세요? 독일은 프랑스랑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거든. 독일 여기 있으면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양쪽으로 1차 세계대전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한 편이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여러분 결국요 나중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런 거 하면서 미국도 참전하거든요. 미국 참전하면서 아예 독일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여러분 영국가요 의하단 운동 진압하면서 와 일본 진짜 잘 싸운다 하면서 1차 영일 동맹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러일 전쟁 중에 2차 영일 동맹 있잖아요. 그럼 영국과 동맹국이 누구도 참전한다. 일본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늦게 제국주의 국가에 뛰어든 독일과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에도 영국, 프랑스 간에 이제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맹으로 얽혀있던 나라들끼리 한판 붙은 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누가 졌어요? 독일이 여러분 패, 영프, 미, 승. 그러면 여러분 일본은 승전국이 됐죠.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역사 스포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럼 배경으로 깔고 우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무역액입니다. 자, 제1차 월드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근데 일본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는 빚잔치만 엄청 했네요. 빚 진짜 많은 채무국인데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부자 나라 여기저기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수입과 수출액도 막 증가했죠. 그럼 일본이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되게 산업이 발달하고 부자 나라가 돼서 여기저기 나라에 돈을 빌려줬구나라는 것을 자료 1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2는요. 일본이 중국한테 21개를 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이게 1915년입니다. 그럼 1915년이면 1914년, 1918년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이걸 요구했구나. 그럼 일본이요. 독일이랑 싸우는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요구했구나. 자, 여기 보시면 독일의 조차지 독일이요. 중국으로부터
여러분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빌린 땅 있잖아요. 그 산둥성의 계획도시 뭐 있다고 했어요? 칭다오 있다고 했죠. 그 양꼬치인 칭다오 맥주 유명하다고. 그 산둥성, 독일의 조차지 산둥성에서 독일이 누려온 모든 건익의 양도와 철도 무설권 요구. 그냥 독일이 여러분 꿀 빨던 거 누가 가져가겠다? 일본이 가져가겠다든 이게 뭐 사개조를 요구했다. 그리고 제2조 보면 자, 리순과 다롄을 포함한 간동주 조차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에서 일본의 특수권익 승인 등 7개조. 여러분 리순과 다롄은 기억나요? 그 요동반도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거요. 러시아가 삼국간섭 이후에 차지했죠. 차지했는데 지금 러일 전쟁에서 이긴 포츠머스 조약으로 리순과 다롄을 러시아로부터 빼앗잖아요. 빼앗는데 이거 빌린 기간을 99년 영국이 그냥 가지겠다는 거죠. 99년으로 연장하는 걸 포함한 이제 만주와 내몽골에서 일본의 그 특수한 권익을 인정해 달라. 자, 제5조 보시면 이거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 재정, 군사 분야에 반드시 유력한 일본인 고문, 컨설턴트를 일본인 고문을 초빙해라. 그리고 경찰의 공동관리, 무기 구매와 철도 부설에 관한 요구 등 7개조. 이거 여러분 지금요 중국이 달가올 게 하나도 없잖아. 심지어 여러분 제 1조 보세요. 이건 진짜 선 넘죠.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독일이랑 1차 세계대전에 싸우고 있다고 뭐예요? 독일이 중국에 가진 이권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지금 여러분 검은 속내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호구같이 다 들어줬을까 궁금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일본은 여러분이 서구 열강은요, 아까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유럽 땅에서 싸우느라 정신없죠? 지금 특히요, 독일은 어떻다고요? 누구랑 싸웠다? 국경이 붙은 프랑스, 러시아, 양쪽으로 전선 나눠있죠. 있고, 바다 건너 영국. 또 여러분, 저 멀리, 뭐예요? 신디를 가지고 미국까지 참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 터지게 유럽 전체는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서구 열강 싸운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서구 열강 대신해서 일본이 자 신나게 중국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연합국들은 자기들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연합국이 여러분 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말합니다. 연합국으로부터 군수물자의 주문이 많아서 특히 영국, 프랑스는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돌릴 여력이 없으니까 군수물자를 어디로부터 산다? 바다 건너 일본, 바다 건너 미국으로부터 사는 겁니다. 같은 동맹국이지만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요. 그래서 자 연합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군수물자의 주문이 많아서 자 자료 1, 2표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 전쟁 중에 수입을 초과했다. 보면 전쟁 중에 보세요. 지금 수출 빨강색이죠, 이거. 자, 수출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수입보다 더 높죠. 더 많잖아. 그래서 초과했다. 신나게 잘 팔아먹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영일동맹을 구실로 독일의 선전포고에서 여러분 영일동맹 의하다 운동 이후에 어휴 잘 싸운다. 8개국 연합국 중 일본이 제일 잘 싸웠다. 해서 영국이 눈여겨보고 와 러시아 방대 쟤를 이용해야겠다 해서 영일동맹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전 세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또 2차 영일동맹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대외적으로는 영일동맹을 구실로 이제 우리의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이랑 싸우니까 우리의 적도 독일이다 해서 일본이 자 독일의 선전포고에서 독일의 조차지인 산둥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산둥반도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여기 여러분 요동반도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산둥반도잖아. 산둥반도에 여러분 하교도 우리나라 인천 이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서 제일 가까운 중국 땅이거든요. 자 산둥반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일 조차지니까 맥주 유명하다고. 계획도시 칭다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여러분, 러시아에는요, 아까 보세요. 자,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아까 여러분, 지금, 유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도 되나? 여기 프랑스 있고, 여러분. 독일 있고, 여기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이탈리아.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전선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가요 프랑스랑 한편 먹은 이제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중간에 탈락해요. 왜 탈락하냐면 여러분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뭐가 일어나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최초의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그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자, 학대될 것을 두려워한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 이거 뭐예요? 그 개인 재산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산물을 좀 공동으로 갖고 노동자의 세상, 뭐 이런 부르주아 이런 세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뭐 프랑스와 함께 이제 시베리아로 출발해서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요, 자 독일조차 진 산둥반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이제 미국, 프랑스와 함께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기억나죠? 연해주의 제일 끄트머리에 동방으로 가는 출구한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그 미국, 프랑스군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디로 갔다? 여러분 시베리아로 출방해서 이제 그 반혁명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여러분 그 적군 얘네들 반혁명 세력은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 백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군 편에서 지금 그 미국, 프랑스, 일본군이 이제 시베리아로 출병해서 기존의 그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레닌의 볼셰비키 세력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1915년에 일본은 중국 정부에 이제 5호 21개조로 그거 구성된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그때 일본이 뭐도 했다, 여러분. 지금 한창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1년 뒤에 이제 21개조로 구성된 요구사항을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봤죠. 중국의 권익을 침탈하는 그런 내용. 그러나 일본의 무력 위협에 굴복한 위안스카이 정부는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우리 1911년 신해혁명으로 최초의 공화정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수립됐지만은 이건 뭐예요? 중화민국의 여러분 총통 자리를 결국 청왕조를 무력으로 없애버린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막 황제가 되려고 하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 정부는 이제 일본의 무력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컨설턴트 초빙, 경찰의 공동관리 같은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할 일본 내용만 미룬 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5호 빼고는 뭐 거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굴욕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싸울 때 중국도 연합국 측편에 서서요. 중국도 여러분 자신들도 승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후에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파리 강화의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전쟁을 강화조약을 맺는 파리 강화회의 1919년, 1920년에서 중국 정부는 21개조 요구가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위안스카이를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이제 중국, 일본이 우리에게 21개조 요구를 강압적으로 맺게 했다.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했어요.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였으나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건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다. 여러분 이때는요. 1916년에 아까 여러분 1915년 1915년에 이거 위안스카이가 아까 1915년 여러분 여기 21개조 요구 맺을 때 이때도 뭐 꿈쩍꿈쩍 여러분 그거 제재운동이라고 황제 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을 막 펼치고 있었거든요. 결국요 얘가 1916년 1월 달에 1916년 되자마자 황제 즉위해요. 즉위하는데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황제를 여러분 모양 빠지게 취소합니다. 1916년 3월 달에 자기가 도로 여러분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요. 얼척없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 1916년 6월에 여러분 3개월 뒤에 허망하게 죽어요. 그러면 지금 자,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이제 기존의 위안스카이 정부가 일본의 강압으로 21개조 요구를 체결했다. 이건 무효다라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주장한 겁니다. 연합국 그거 전승국 편이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가서 주장했어요. 그래서 해이 참가국들은 여러분 중국도요 연합국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일본도요 그 뭐예요? 일본도 연합국이잖아. 같은 그 자기들 편이잖아. 해이 참가국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권도 인정하는 뭐 어쩌라고 하는 여러분 그 너도 인정, 얘도 인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산둥만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도 인정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기 반발해서 지금 여러분 경로 중국에서 뭐가 일어났다.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9년 오사운동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 지금 우리 지금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죠. 중국의 주권 인정받았지만 이거 일본의 이권, 산둥만도에서 이권도 인정한다는 무책임한 이런 발언 때문에 중국에서 같은 해 1919년에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난 거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고 1919년 3.1운동 영향을 받아서 저 조선에서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하면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여러분 파리 강화 회의 그리고요 각국이 이제 패전국이 조약을 맺는데요. 뭐 특히 여러분 베르사유 궁에서 맺은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의 베르사유 조약에 이제 조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부했다는 것은 지금요, 오사운동으로 민중들이 이 파리 강화회의 결정사항에 격렬하게 반발하자 결국 중국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중국 정부 측에서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이 여러분 주권자로서 최초로 이렇게 의견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중국 정책에, 중국 정부의 행동에 이제 중국 민중들의 의견이 주권자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관철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오사운동의 결과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재미를 본 나라가 누구냐면 1차 세계대전 전쟁터도 유럽, 싸우는 애도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폭삭 망하고요. 어디가 뜨냐면 바다 건너 있던 저 신대륙의 미국, 그리고 여러분 내쪽 섬 일본 이런 애들이요. 이제 부자나라 채권국으로 우뚝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미국은 이제 여러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미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미국은 이제 중국 문제와 열강들 사이에 세력 균형을 조절하기에 이제 내가 반장이야, 내가 이제 우리 지구의 캡틴이야 하면서 미국도 여러분 뒤늦게 이제 미국도 여러분 뭐 했네, 얘들이 남북전쟁하고 막 하면서요 뒤늦게 이제 식민지를 구하러 가봤더니 뭐 중국 땅이 진출했더니 이미 중국도 다른 나라들 다 진출하고요 별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우리 서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자, 이럴 때는 균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 문제에 서로 기회 균등을 요구하고, 그리고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영국, 프랑스 너희들 너무 헤쳐먹지 말고 새롭게 가는 나한테도 이제 파이를 좀 나눠줘야지 하는, 자, 중국 문제와 열강들 세력 균형 조절하기 위해서 연 게 뭐다? 자신들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연 워싱턴 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1921년, 1922년 워싱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자, 워싱턴 회의는 여기 보시면 우선 워싱턴 회의로 여러분 이후에 워싱턴 회의에 영향을 끼친 세계 정세, 세계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회의에서는 뭐 여러분 4개국 조약, 5개국 조약, 그리고 9개국 조약 이런 거 맞는데요. 보시면 뭐 여러분 태평양 지역 상호 불가침, 영일 동맹 파기,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미국이 기존에 여러분 영국, 일본 서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1차 세계대전을 한 편을 먹어서 자기들이 영국 동맹이라고 뭐 독일이랑 싸운다면 산둥만도 이권을 내놔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커져가는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 사이를 이제 떼놨어요. 그래서 영일 동맹 파기. 자, 그리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서 주력
그 군사력은 해군입니다. 이때 여러분 비행기가 1903년에 발명돼서 비행기가 정찰함이라든지 약간 폭탄 쏘고 기관총 쏘고 하는 걸로 쓰이기는 했지만은 그 주력 무기는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해군이 주력 그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해군 군비 축소를 논의했는데 이거 주력함, 주된 싸움하는 그거 함대 보유 비율 조정해서 과도한 군비 지출을 억제하자. 주력함 비율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단위는 만톤, 52.5만 톤, 31.5만 톤, 17.5만 톤. 그러니까 여러분 보유한 주력함이 52.5만 톤을 넘으면 안 된다. 최대예요. 31.5만 톤, 17.5만 톤을 넘으면 안 되고 그 비율은 보세요. 미국이 5대 가질 때, 미국과 영국이 5대 가질 때 일본은 몇 대 가져야 된다? 3대. 프랑스는 몇 대? 1.67대. 그리고 이탈리아도 1.67대 가져야 된다는 이거 여러분 주력함 비율. 그러니까 함대 규모를 제한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영국에요. 그거 몇 배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일본은 여러분 미국이 10대 가질 때 일본은 6대밖에 못 가진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좀 심통났지만은 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좀 있잖아요. 그거 호전적인 성향이 좀 가라앉았다. 자, 그리고 국외국조 여기도 보시면 중국의 영토 보조, 문호 개방 이거 왜 말한다고 했어요? 남북 전쟁이 뒤늦게 여러분 이제 식민지를 가져보려고 중국의 이권을 좀 챙겨보려고 뒤늦게 나선 미국이 이미 기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다 나눠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호를 균등하게 개방해라. 그리고 중국의 영토는 보존해야 된다. 누가 하나가 먹을 게 아니고 우리 골고루 나눠먹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에 대한 기회균등, 이 기회균등은 뭐예요? 그 중국의 이권을 빼앗는 기회를 우리 균등하게 가지자 하고 뒤늦게 나타난 미국이 이제 큰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새끼 너무 컸다. 이번에 1차 세계대전 재미 본 나라가 미국이랑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채권국인데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세계의 캡틴으로 올라서고요. 일본 세력이 커지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견제하는 겁니다. 일본의 아시아 영향력 증대를 경계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까 영일동맹도 파기시켜 버렸죠. 여기에.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니까 일본의 산둥반도 권익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결국 중국에 반환시켜 버렸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중국 주권도 인정하지만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도 인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워싱턴 회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결국요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한테 반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사운동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사운동 결과 지금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했고 파리 강화 회의에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했고 결국요 워싱턴 회의에서는 이게요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이 돌려받게 이렇게 실현됐죠. 이렇게 오사운동의 요구사항이 워싱턴 회의에 실현됐습니다. 이게 뭐 근데 여러분 이거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준 게 아니고 뭐예요? 미국이 같이 커가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한테 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워싱턴 회의 이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중국은 여러분 자주국으로서 이제 좀 서구 이권한테 이제 서구 열강들에게 뺏긴 이권 이런 거 되찾고 싶잖아요. 중국은 지혜법권 이런 불평등 조약에서 맺은 지혜법권 철폐 여러분 협정 관세 같은 거 관세 자주권 회복 이런 것을 주장했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 못 돌려받고 뭐만 돌려받았다. 워싱턴 회의에서 결국 산둥반도 이권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견제하려는 미국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도 여러분 지금 일본은 왜 안 나오냐? 일본은 중국에서 군사 팽창을 하는 대신 협조 외교의 원칙에 따라 경제 진출 확대해 갔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러분 고분고분해졌어요. 지금 워싱턴 회의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어떻게 수용했어요? 여러분 영국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수용. 영일동맹 파기 수용. 그리고 뭐예요? 미국이 주력함 10대 보유할 때 자기들 6대밖에 보유 못한다는 것도 수용.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예요? 미국의 체제에 잘 협조하고 있죠. 순응하고 있죠. 그래서 협조 외교.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을 고분고분 잘 들었다. 워싱턴 체제에 협조했다. 이 협조 외교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그냥 군사적 팽창하지 않고 경제 진출만 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 세력 다툼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는데 이를 무슨 체제라고 한다? 워싱턴 회의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체제라고 해서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일본 좀 고분고분하잖아. 협조회의 할 때 일본에서요. 그 민주주의도 발달했다 해서 이때 민주주의 되게 발전하거든요. 21세 이상의 뭐 성인 남성에게 보통선거권 부여하고요. 그래서 이때를 그거 천황의 연호를 따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도 부릅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조차 이미 알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 일부분의 통치권을 얻어 일정한 기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조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99년 말이 숫자를 99년 넣은 거지 그냥 평생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